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죠? 근데 세법 날만 되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눈이나 비. 지난주는 눈이 오고 오늘은 비가 오던데 비 안 와요? 계속 눈비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비가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에 올 거 아닙니까? 계속 공부하게. 근데 날이 좋아지면은 글쎄 결석률이 많으니까. 자, 그다음에 아침에 뉴스 봤죠? 법이 기어이 통과가 됐어요. 새 법이. 뭐 관심도 없어요? 야, 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휴, 참 이제 죄송한데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개정 초안을 가지고 책 작업을 지금 밤을 새서 했는데 결국은 바뀐 법이 또 틀어졌어요. 그 법이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고 이게 100% 통과된 게 얘를 또 수정을 해갖고 통과시켜갖고 밤을 또 새야 됩니다. 책은 나와야 되고 참 이런 거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공부를 하지 말든가. 에이 참.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76조 갑니다. 76조에 이제 국세 파트인데 저희가 별 국세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다음 나와 있는 게 뒤에 가면 이제 양도 소득세 파트인데 일단 이 종합부동산세는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쉽고 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험은 별로 나지 않는데 보통 한 문제가 나요. 한 문제. 그래서 이 종합 부동산세인데 일단은 이 종합부동산세도 일단은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보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다만 이제 재산세하고 차이점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자, 그래서 이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이제 재산세하고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냐면 굳이 얘기한다면 자, 재산세는 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고 얘는 종부세는 무슨 세?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일단 국세와 지방세에 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별로 해당 뭐 시군 구군 시군별로 세금을 각각 부과해요. 각각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전국에 있는 걸 모두 다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과세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적지 않을게요. 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얘는 토지하고 주택만 과세해요. 즉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는 해당이 없고 토지와 이 주택만이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건 일단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과세한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뭐요? 토지와 주택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자 이제 맨 앞에 1번 보면요. 자 특징 전에 위에 자 고액 또는 많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그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액이나 많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생겨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도 언뜻 얘기했는데 정부가 과거에 이제 투기를 잡겠다고 해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좀 낮춰놓고 보유세를 왕창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 게 재산세를 왕창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생기게 되었고 또 뭣도 생겼다. 세 부담에 뭐 상한선도 생기게 되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야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다 해서 세금을 더 매기자 해서 만든 게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의 일종이에요. 다만 무조건 다짜고짜 걷는 게 아니고 다만 조건이 고액이나 혹은 많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그럼 결국은 이제 고액 혹은 많은 부동산 이게 이제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죠. 무조건 내가 뭐 땅이 이만큼 있다 해서 야 너 무조건 종부세 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정한 이따 보겠지만 기준 금액이 있어요.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지.
내가 아무리 땅이 많다고 해도 기준 금액이 초과가 안 되면 종부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5억, 6억, 9억, 80억입니다. 자, 시작. 5억, 6억, 9억, 80억. 다시 한번 시작. 5억, 6억, 9억, 80억.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이제 각각의 정하는 기준 금액이고 이 금액이 초과가 돼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그럼 쉽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나대지가 한 5만 평이에요. 5만 평. 5만 평인데 개별 공시지가를 다 따져보니까 액이 2억밖에 안 돼. 그럼 얘는 종부세 안 내요. 근데 거꾸로 내가 갖고 있는 나대지가 2천 평인데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20억이야. 그럼 종부세 냅니다. 그래서 면적도 면적이지만 일단 법이 정한 금액이 초과가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특징 보면 첫째, 자 국세입니다. 그다음에 보통세고 두 번째 인세. 인세가 그때 이게 저희가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이 두 가지예요. 물건마다 각각 과세하는 거 있고 이제 합산과세가 있는데 얘는 전부 다 합산. 아까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응익과세입니다. 재산에 내포되어 있는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재산세가 똑같죠. 그다음에 보유과세고 또 매년 6월 1일로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가세인데 자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공시가격 초과액.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부가 정한 이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금액이 초과되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전액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인별합산과세에서 개인은 개인마다 합산이고요. 법인은 법인마다 합산입니다. 절대 부부 합산과세 안 해요. 자, 5번 정부 부가과세. 이거 밑에서요. 고지서.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일단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옆에 보니까 또 있죠. 중요한 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가 가능하다. 요 세금만 전무후무 유일한 겁니다. 즉 재산세도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했죠. 근데 재산세는 100% 고지서지 이렇게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원칙이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지만 다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저희가 취득세부터 지난번에 재산세까지 쭉 공부할 때 꼭 세율 부분 나올 때 이런 얘기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납니까? 네, 근데 기억 안 나도 돼 지금은. 얘는 가감 조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로만 가는 거지 절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7번째 세부담 상한선이 있고 8번 물납과 분납 제도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이제 과세 대상인데 그럼 대신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이냐 써 있죠. 주택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두 개인데 그러면 이 주택하고 토지인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일단 재산세를 먼저 과세해요. 먼저 과세하고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재산 중에 일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일부만.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었어요? 첫째는 토지, 둘째는 뭐 있었죠? 건축물, 세 번째는 주택, 네 번째는 선박, 다섯 번째는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세 대상이었는데 요 중에서 일부만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뭐냐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또 뭐 주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 학원 건물 또 이 앞에 있는 뭐 GT타워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부동산 투기꾼이 돈이 많다고 해도 빌딩 갖고 투기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GT타워 얼마나 하나 살라고. 근데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 왜 포기합니까? 너무 비싸요. 제가 이 학원에서 연봉 타는 거 뭐 100년 모아도 못 살 것 같아요. 100년 모으면 살 수 있을라나? 아니 못 사. 왜? 계속 값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축물은 가격이 무시무시하니까 이걸로 투기할 때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과세하지 않고. 그럼 결국은 딱 두 개.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이 주택에 대해서만
이 두 개는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거죠. 그럼 다시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 토지는 지난번에 많이 배웠는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종합합산 토지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고 별도 합산 토지 또 뭐도 있었고 분리과세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토지가 그 중에서 다시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땅 중에 나대지의 성격을 띈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용 땅인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마찬가지 이 분리과세 땅은 종부세 부과 안 합니다. 근데 요거 본 게 뭐냐면 분리과세는 정부가 두 가지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든가 아니면 혜택을 주든가. 그래서 농지 같은 건 몇 퍼센트에서요? 0.07%예요. 그럼 농지 같은 경우 0.07%인데 여기다가 야, 너 종부세 또 낼래? 이러면 결국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거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넌 그럼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내지 마라 이거예요. 또 골프장 같은 건 몇 퍼센트예요? 재산세가 4%예요. 근데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도 엄청나게 중과당했죠. 재산세도 몇 퍼센트? 4%죠. 거기다 너 종부세까지 내? 이런 골프장 대한민국 이런 거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래서 너도 이미 재산세 많이 냈으니까 종부세 내지 마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재산세에서 뭔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뭔 토지? 별도 합산 대상 이 두 토지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도 갈게요. 주택도 재산세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 게 그 뭐였냐면 그게 일반 주택이건 뭐 고급 주택이건 심지어 뭐건 별장이건 다 과세 대상이 됐어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별장은 재산세가 몇 퍼센트? 무려 4%이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가 엄청나게 과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또 걷게 되면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것 중에 일반 주택하고요. 자, 뭔 주택? 고급 주택 요 두 가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마찬가지 별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과세 대상을 상세하게 나누면 세 가지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뭐요? 주택 요 세 가지만이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내가 집을 갖고 있건 뭐 땅을 갖고 있건 무조건 이 종합부동산세를 다 낸다. 이건 아니고 반드시 법이 정한 금액이 아까 초과돼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시가격인데 이 표현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세 할 때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혹시 배웠나요? 이 시가 표준액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정부가 정한 금액. 예? 공시가격도 똑같은 얘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명칭만 달라요. 그래서 지방세는 정부가 정한 걸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종합부동산세 뭐라 한다? 공시가격. 좀 이따 보겠지만 양도소득세 하면 또 이렇게 불러요. 기준시가. 이런 게 참 힘든 건데 셋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건데 호칭만 지방세는 뭐라 부르죠? 시가 표준액. 종합부동산세 뭐라 부릅니까? 공시가격. 양도세 뭐라 합니까? 기준시가. 이렇게 정부가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부터 가요. 얘는 정부가 정한 그 공시가격 여기서 이제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겠죠? 그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이 초과가 돼야 과세가 돼요. 얼마 초과요? 5억 원 초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나대지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 나대지가 한 뭐 2만 평이어도 그 토지의 공시지가 금액이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별도합산은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 금액이 80억 원이 초과가 돼야만 과세가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뭐 주차장 같은 게 끼케봐야 공시지가가 뭐 50억밖에 안 나온다. 그 경우도 재산세만 내지 종합부동산세는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주택가입니다. 주택은 마찬가지. 얘도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이렇게 쓸게요. 합계가 얘는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돼요.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럼 내가 집이 5채가 있는데 그 집이 매매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정한 공시가예요. 공시가가 다 합쳐보니까 4억밖에 안 돼. 그럼 집이 5채여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집이 딸랑 2채인데 그 공시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죠? 5억, 6억, 80억. 하나 배웠는데 지금
네, 9억인데 이 9억은 뭐냐면 요거예요. 또 주택인데 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은 일반적인 경우는 6억 원 초과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다. 였으면 이자는 6억 초과가 아니고 9억 원이 초과돼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게 돼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여기 법이 바뀐 건데 원래는 처음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길 때 이거 딱 세 개였어요. 딱 세 개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분명히 아까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주택이 이제 6억 초과가 처음에 얘였는데 문제는 내가 이 개포동이나 서초동 쪽에 단독주택을 샀어요. 언제 샀냐면 1970년도에 이때 당시에 이 서초동이나 뭐 강남 일대에 단독주택을 샀네. 이때 당시 이게 얼마쯤 했을까? 아무리 커도 끼키해봐야 1억이면 샀을 거예요. 진짜 1억이면. 근데 나는 투기도 몰라. 지금까지 계속 이 집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얼마간데 15억 간데 가령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얼마가 초과되면 6억 초과되면 종부세 내려요. 그럼 이 집주인은 억울하겠지. 왜 난 투기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알아서 올라간 건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엄청난 족쇄를 쳐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만든 게 다시 추가한 게 너 주택 하나니? 예. 그럼 너는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거둘게. 그럼 결국 얼마를 좀 득보는 겁니까? 3억 원 더 득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도 좀 미약하거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실제 아까 내가 집 산 게 몇 년도? 70년도. 그럼 내가 잘 생각해봐요. 이 강남 쪽에 70년도에 집을 살 정도면 그때 당시에 내 나이가 실제 몇 살쯤 됐을까? 대충. 20대? 어휴, 그때 당시에 20대에 집 있으면 엄청난 거죠. 적어도 30 내지 40대 됐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오면 몇 세? 60에서 70세가 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1주택을 가진 분들은 얘만 갖고 이 3억의 갭이 나지만 그거 갖고 좀 미약해요. 미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따 보겠지만 또다시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따 보겠지만 무슨 공제냐면 연령별 공제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공제를 더 해줘요. 언제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그래서 일단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6억인데 한 채면 얼마? 9억 원이 초과돼야 과세한다. 그래서 일단 이 반드시 이 금액이 꼭 숙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합업산 얼마 초과? 5억. 별도업산 80억. 주택은 6억. 1주택은 9억. 같이 합시다. 시작. 종합업산 얼마? 5억. 별도업산 80억. 주택 6억. 1주택은 9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시험에 난 거는 다 주택입니다. 토지는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합부동산세 네 가지 금액만 알고 있어도 반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반이 절반이 끝났다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하고 토지인데 그럼 저희가 이번 달은 이제 옆에 이제 77쪽 가면 3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건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할 테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게 그 77쪽부터 넘겨서 70 어디까지 있냐면 80쪽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두 장을 같이 한번 볼 건데 토지는 내비둬요. 토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금액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교재 77쪽 갑니다. 아침부터 축 처진 모습 안 좋아요. 항상 씩씩하게 있어요. 네? 네. 자 갑니다. 주택 갑니다. 자 이제 주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주택이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저 일반적 경우도 봅시다. 일반적 경우라는 것은 제목을 잘 봐봐요. 자 여기는 분명히 1세대 자 내가 집이 몇 채 있다 딱 한 채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몇 채일까? 적어도
그죠? 두 채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 또는 두 채 이상. 그럼 결국 얘는 적어도 몇 채 이상? 적어도 두 채 이상입니다. 두 채.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두 채 이상인데 그럼 이 두 채 이상을 어떻게 해? 자, 전국에 있는 집을 다 합쳐. 내가 두 채 이상 전국에 다 합치고 또 인별로 합쳐. 인별로 아까 개인은 개인마다 합치고 법인은 법인마다 합쳐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저도 집이 두 채가 있고 배우자도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럼 합이 몇 채? 네, 두 채씩이에요. 네 채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인별. 세금 계산만큼은 부부여도 남남으로 봐요. 그럼 남편도 집 몇 개, 두 채면 너 두 개, 부인 몇 개, 두 개.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각각 가는 거지. 토탈 네 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별로 각각 합치고 합쳐서 그 주택의 가격, 그 무슨 가격? 공시가격. 즉 공시가격은 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의 합계가 아까 얼마였죠?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자, 갑이 갖고 있는 주택이 두 채예요. 이렇게 두 채입니다. 두 채인데 얘도 5억짜리 집이고 5억짜리 집이에요. 그럼 둘 다 이미 뭐 낸다? 이미 각각에 대해서 뭐는 냈을 테고 재산세는 이미 낸 거예요. 내놓고 나서 훗날 이제 12월 달 돼서 이제 두 개를 합쳐보니까 얼마입니까? 10억. 그러면 주택은 분명히 두 채 이상이면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 내야 한다 했죠? 자, 10억이면 종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얼마에 대해서? 초과된 4억에 대해서. 그래서 6억이 초과가 되면 내는 거고 그 이 금액 초과된 금액만 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억이면 자, 6억을 빼내면 얼마? 초과된 금액 4억 나왔죠? 이 4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경우고 그럼 이제 이거 1주택이다. 1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주택이 하나인 건 좋은데 대신 요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남편이건 부인이건 한 명이 단독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만 돼요. 그래서 남편이건 부인이건 한 명이 단독 소유한 등기일 때만 가능하다 이건데 그럼 얘는 뭐 딴 거 볼 거 없죠. 어차피 집이 몇 채? 한 채니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 얘는 아까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되고 마찬가지 9억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죠. 그럼 마찬가지 그럼 이번에 역시 갑이 집이 한 채예요. 한 채인데 집값이 10억이에요. 10억. 자 10억이면 이미 뭐 내야 한다? 종부세, 재산세는 이미 냈겠죠. 그죠? 내놓고 자 이 금액이 얼마 넘었다? 9억이 넘었다. 그럼 넘었으면 얼마? 초과된 금액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만 뭘 내면 돼요? 종부세를 또 내면 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금액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럼 다시 갑시다. 그럼 일반적 경우인데 자 분명히요. 자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치고 인별로 합친다는데 다만 주의할 게요. 안 합치는 게 있어요. 안 합치는 거. 이 안 합친다는 얘기는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그런 주택. 즉 어찌 보면은 어떤 공공의 목적, 공익성을 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이 금액 따질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임대사업용 주택, 임대 사업용 주택은 제외시켜요. 그 다음에 뭐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주택 등등은요 제외합니다. 이런 주택 등등은 포함시키지 않아.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합쳐서 얼마? 6억. 그럼 아까 다시 원로돈으로 가서 그럼 내가 집이 세 채예요. 세 채가 각각 다 5억씩이에요. 그럼 합이 얼마? 합이 15억인데 그 중에 한 채가 현재 가정 어린이집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 세 채에서 그거는 빼는 거예요. 빼면 몇 개 남습니까? 2개. 그럼 2개 남은 거 합쳐서 얼마가 되고 아까 각각 세 채면 세 채였고 다 얼마씩이었다? 5억씩이었다. 그럼 다 합치면 원래 15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채가 요 주택이면 얘는 제끼고 나머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10억. 그럼 초과된 거 6억이니까 얼마? 초과된 4억에 대해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외되고 그럼 공식을 볼게요. 이제 어떻게 이제 공식이 전개되냐 이건데 자 공식은요. 주택의 그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6억을 빼요. 왜 빼냐면 계속 얘기했죠. 6억 초과된 금액의 과세니까 6억을 빼내야 초과된 금액이 나올 테고 여기다 곱하기 뭘 하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이게 몇 퍼센트냐면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법상 80%예요. 80%만큼 적용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제 과세 표준 나왔으면 다 나왔어요. 이제 자 항상 나왔어요. 과세 x개가 기니까 표준 나오면 곱하기 뭐 합니까? 곱하기 세율. 왜? 항상 세금 계산은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무슨 세? 산출세액. 산출 세액이 계산되죠. 그죠? 그럼 이거 내면 돼요. 끝. 별거 없어. 그러면 6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니까 6억을 빼고, 그 다음에 보유세니까 뭘 곱하고?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고, 그럼 뭐가 나오고? 과세표준.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차이점은, 재산세는 재산금액 전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간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과된 금액이니까 일정 금액을 빼야 초과된 금액이 나오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 재산세하고. 그래서 재산세는 전액에 대해서 요 비율을 곱했고, 그게 과세표준이고 곱하기 세율로 같지만 얘는 항상 어떤 금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라고 보고 끝났어요. 이제 자 근데 요걸 다 내냐? 아니에요. 빼기. 뭘 빼냐? 이미 낸 재산세를 빼요. 이걸 안 빼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얘기냐면 요게 집이에요. 이 분필 집인데 요 집 하나 갖고 너 재산세도 내, 너 종부세 내, 이렇게 두 번 다 내면 이건 이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미 낸 뭐는 뺀다? 재산세는 뺀다. 빼내면 내면 돼. 이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단 한도가 있어요. 전년도 금액 대비 100분의 150까지만 내요. 전년도 대비. 이게 계산 공식이에요. 그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자 그럼 얘도 마저 봅시다. 이제 1주택 가볼게요. 1주택도 그냥 바로 공식으로 가죠. 얘는 얼마 초과라고? 9억 초과인데 그럼 똑같아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얼마 빼면 될까? 왜 9억을 빼? 그죠? 9억 초과 금액이니까 똑같이 숫자만 바뀌고 9억 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법전에 한꺼번에 9억을 안 빼고 3억을 빼고 6억을 뺀다고 이렇게 법전에는 써 있어요. 그게 그건데 어차피 빠지는 걸 봅니까? 합이 9억인데 법전에 보면 3억 원의 추가 공제를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언제일 때? 1세대 1주택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이 원래 없었던 건데 나중에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주택이 한 채였건 두 채였건 다 얼마 초과가 과세였다? 6억 초과가. 근데 나중에 글쎄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그때 선거가 아마 껴 있었을 거예요. 그해 선거가 껴 그 다음에가 선거가 껴 있어 갖고 야 1주택은 혜택 줄게. 얼마로? 9억으로 해놓고 나서 3억 원의 추가 공제를 더해줄게. 이렇게 써놓은 법전하고 야 9억 초과로 해줄게. 9억 빼.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빼줘 보여요? 추가 공제. 항상 그래서 법전에 보면 그래서 추가 공제 이 추가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세법은요. 그게 저희 법을 아는 놈들은 에이구 도찐 개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요. 그 어떻게 추가 공제하면 왠지 모르게 더 빼주는 것 같은 더 되는 느낌. 예를 들면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연말정산도 작년에 저희가 그 직장인들요 법이 바뀌면서 추가 공제 더해준다 했더니 좋아라 했는데 결국은 폭탄 맞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때 추가 공제 좋은데 뭔지 몰라도 좋은 것 같아. 추가자가 붙으면 벌금 내는 거 빼고 밥 추가 반찬 추가, 고기 추가, 추가는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3억을 추가 공제한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 보인다 이거죠. 어차피 빼는 거는 한 번에 9억 빼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제 곱하기. 그럼 빼면 이제 나왔고, 자 공정 시장가액비율 똑같아 80%입니다. 하면 뭐가 나오고 과세 표준 똑같아요 다 이제. 그럼 쟤하고 차이점은 3억의 공제가 더 있네.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나왔으면 곱하기 뭡니까? 세율. 그럼 뭐가 나오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중과세니까 빼야지. 뭘 뺍니까? 재산세 빼면 돼요. 그러면 어이 일반적 경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만 더 빼졌다? 3억만 더 빠졌다 이거죠. 똑같아요. 다만 아까도 그런 얘기 있지. 이제 1주택자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혜택을 더 주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집을 보유하신 요분 나이가 많으시면은 또 빼줘요. 뭘 빼주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연령별 공제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만 또 빼줍니다. 그 몇 세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줘요. 그럼 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공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나이가 60이 안 되니까? 저 62이에요. 제가 동안이야. 동안. 자, 그래서 60세 이상은 얼마? 10%가 공제가 되고요.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얼마? 30%까지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또 있어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빼기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집을 아까 예를 든 게 몇 년도에 샀지? 1주택을 아까? 70년도에. 그다음 지금까지 전 투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오로지 하나밖에 주택이 없어요. 그렇게 장기간 한 3, 40년 동안 보유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그래 한참 보유했네.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를 또 해줍니다. 무슨 공제?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해서 이 공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이냐? 얘는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돼요. 5년 이상 보유. 그래서 첫째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 공제가 되고요. 둘째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 각각 공제됩니다. 요까지 빼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났던 게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두 개가 일단 나이별로 물어본 것도 있고 두 공제가 뭐 토지에 가능하다 아니에요. 이 두 공제는 언제? 1세대 1주택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빼내면 뭐가 나온다? 납부할 납부세액 나온다. 단 한도 얼마? 100분의 150까지가 한도가 돼요. 끝. 다만 이 두 개는요. 이제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주택만인데 둘 다 해당이 없다. 나는 60도 안 되고 5년 안 됐다. 그럼 이거 해당 없어요. 대신에 해당될 때 하고 또 난 둘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되면 둘 다 공제가 다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하나만 공제하고 둘 다 되면 둘 다 공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주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 네. 5년이 안 되면 그럼 얘만 공제하면 돼요. 요 연령별 공제만. 네, 둘 중에 되는 거는 다 해줘요. 둘 다 안 되면 둘 다 안 되고 관계없이. 그래서 나이 얘하고 얘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됐냐 5년 이상 됐냐 요 요건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따져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저희 시험에 났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공식을 낸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얼마를 공제한다 또 한도가 얼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너무 빤해요. 빤하기 때문에 뭐 바꿔내고 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거치 보면 더 이상 낼 문제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만 다 외우면 그게 뭐 다 외워봐야 한 10문제밖에 안 될 건데 그거 외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거 보는 것보다 그냥. 그래서 이런 내용들 되어 있고 자 이제 교재 가볼게요. 뭐 교재 볼 것도 없는데 자 이제 77쪽에 3절 자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첫째 자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자 통과된 비차에 얼마 초과합니까? 6억 원이 초과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음의 주택은요. 자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쭉 써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마요. 지금은 그냥 대충 볼게요. 1번 임대사업 임대 주택법상 임대주택 두 번째 종업원의 주거에 공한 기숙사 3번 미분양주택 4번 뭐 끝에 있어요. 가정어린이집 주택 5번 미분양주택 쭉 되는데 이런 주택들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고 이거 빼고요. 빼고서 6억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걸 빼고 자 넘겨볼게요. 이제 넘겨서 78쪽에 자 과세 표준 이제 봐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2번 1세대 1주택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읽으면 볼게요. 1번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과세 표준이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하면 0으로 본다. 그럼 0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플러스가 나와야지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플러스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게 1주택입니다. 보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6억을 또 공제해요. 그럼 합이 9억 공제죠. 그러다 뭐 역시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뭐로 본다? 0으로 본다. 그럼 역시 0이 되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과세하진 않겠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똑같이 이거 얘는 6억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면 과세표준. 얘는 3억을 빼고 6억 빼고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면 뭐가 나오고 과세표준. 그래서 뭐 있는 대로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뭐 3, 4번 내비두고요. 이제 우측으로 갑시다. 자, 79쪽에 큰 3번 세율. 자, 박스에 나오죠. 6억 이하는 1000분의 5부터 94억 초과 1000분의 20인데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옆에 뭐도 커져요? 세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초과 누진세율이라 했죠.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세율 곱하면. 그럼 3줄3개 나왔고 이제 뭘 빼면 돼? 재산세.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일부 뭐한다? 공제한다. 왜 안 빼게 되면 뭐가 되니까 이중과세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더 빼주겠다 이거고. 자 3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두 개입니다. 연령별 공제와 장기별 공제. 이 두 공제는 언제만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자 넘겨볼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80페이지 가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첫째 뭐가 있고 연령별, 즉 나이별 공제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아예 지금 묶어서 당구장 표시합니다. 역시 내년에 저희 시험에 난다고 하면 역시 또 이 부분이에요. 또 이 파트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나이별로 또 그다음에 기간별로. 그래서 나이가 60세 이상은 몇 퍼센트?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씩 각각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기 보유 공제 있죠? 자, 몇 년 이상 보유한다? 5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몇 퍼센트? 20%, 10년 이상 40%가 각각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네 번째, 세액 부담의 상한선. 끝에 있어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있다 없다? 초과세액은 없다. 그래서 100분의 150이 한도예요. 대략 봤는데 좀 쉬워 보이죠? 안 여쭤볼게 이제부터. 에이, 대답도 안 하고. 자, 이게 다 주택이고 그럼 토지인데 자, 토지는 왜 안 내냐? 아까 이제 토지는 안 낸다 했는데 토지는 일반적 경우에서 주택 일반적 경우에서 얘만 바꾸면 돼. 얘만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를 빼면 되고 5억을 빼면 되고요. 별도 합산이면 얼마? 80억만 빼면 돼요. 얘만 바뀌어요. 공식은 똑같아요. 주택하고. 그래서 옆에 보면 뭐 토지에 대한 방법 나오는데 얘는 지금 보지 마세요. 안 받으면 돼서 일단 주택만 보시고 토지는 주택과 거의 같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2쪽으로 갈게요. 이제 5절 갑니다. 부가징수인데 또 종합부동산세가 가끔 나는 게 이 부가징수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가징수도 간간히 나니까 근데 얘도 내용은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징수. 자, 이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요. 자, 세금 내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이에요, 지금. 혹시 지금 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에 와 있는 분 계세요? 안 뺏어갈게요. 그 참 아마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라면 지금 집에 고지서가 오는데 근데 종합부동산세만큼은 고지서가 좀 특별하게 옵니다. 그냥 고지서 한 장만 딸랑딸랑 오는 게 아니고 큰 각대봉투, 흰 대봉투 안에
고지서가 와요. 그 좀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뜩하니 고지서 한 장, 그 세무서에서 자 종부세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 봉투가 이거보다 좀 커요. 이보다 좀 큰 봉투에 두툼하게 있어요 안에. 고지서가 많은 게 아니고 고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그 내역이 있어요. 쭉 써 있고 한 장을 딱 넘기면 뭐가 있냐면 각각의 부동산마다 계산 근거 아까 이제 공식 적었던 거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된 근거가 있고 고로 세 번째 장 당신 낼 세금 얼마다 이렇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된 실제 A4 용지 이 크기의 용지로 그렇게 인쇄가 돼서 같이 와요. 고지서하고. 그럼 그분이 그걸 딱 봤어요. 그럼 맨 앞에 뭐가 있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내역이 쭉 써 있는데 딱 펼쳐보니까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인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역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땡큐야?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대의 경우 내게 아닌 게 있어요. 번지수가.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게 아닌 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오케이. 그럼 내 건데 없어.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이러면 안 돼. 자,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정확하게 올 수도 있지만 이게 가끔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더 추가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아까 뭐 요분들 얘기했지만 세무서에 간다?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해요. 그럼 왜 그게 빠지냐? 국가 가는 건데 하는 건 국가인데 그 세무서에 가면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 하루 종일 그 타이핑만 치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 기능직 분들인데 지금 기능직이 됐을 거예요. 거의 10급 기능직 그 정도인데 출근하시면 하루 종일 그 데이터 보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력하는 분들 인간인지라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어떻게 그럼 입력을 할 때 막 이게 하는 게 쾅쾅쾅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 눌릴 수도 있고 어떻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갖고 계산해서 다 고지하는 거거든요. 고지했는데 내가 진짜 빠졌다. 내가 진짜 뭐 더 추가된 게 있다. 이러면 이건 굳이 세무서 오지 말고 당신들이 그러면 그 잘못된 게 보이면 직접 뭐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은 뭐지만 고지서지만 납세자의 선택에서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신고 규정을 만든 이유가 전국에 있는 걸 분명히 다 합쳐. 얘는 당해 시군 구간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국가도 자칫 잘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당신들이 알아서 뭐하라? 신고하라. 어떤 기간에? 요 기간에. 그래서 이 기간은 원칙이 뭘 받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럼 예외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신고 납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재반 규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로 써. 뭐가 똑같다? 재산세와 같다. 자 두 번째 납세지인데요. 자 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보니까 뭘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득세법을 준용한다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하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예요. 그럼 소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무슨 지방세 있다할 건데 소득세도 국세예요. 저희가 배울 국세는 딱 두 개예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하고 둘 다 국세입니다. 그럼 국세는 납세지가 다 똑같아요. 국세니까. 그럼 지난번에 제가 지방세는 대부분의 납세지가 어디? 대부분이 물건 소재지에서 지방세는 다 어디 소재지. 요게 일반적인 납세지예요. 근데 국세는요. 전부 다 대부분이 세금 낼자의 어디? 주소지에 주소지. 그래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 지방세는 다 어디? 거의 소재지가 많고 국세는 어디가 많다? 주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1번 개인만 봅니다. 1번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야? 동그라미 쳐요. 주소지로 한다. 주소지. 다만 주소가 없으면 어디예요? 거소지로 합니다. 두 번째, 자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어디예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다가 뭐 어디예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자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거주자,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뭐냐?
자, 거주자가 뭘까요? 뭘 보고 거주자라고 할까요? 예? 자,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한국인, 외국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주소는 뭐냐? 주민등록상 주소고 거소는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 주소가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예요. 주소가 뭐 대전이니까 뭐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1410번지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게 저희 주소고, 자 이제 거소입니다. 머무는 장소가 지난주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1번지 땡땡 오피스텔 몇 동 땡땡 오피스텔 몇 호. 얘는 제가 머무는 장소예요. 이게 뭐 거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있는 게 주소고 일정 기간 머무는 게 거소인데 둘 중에 하나를 두고 있으면 얘를 뭐라 부른다? 거주자라고 부르고, 자 그게 없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얘는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 친한 저거 좀 친한데 버럭 오바마 아세요? 버럭 오바마? 네. 그 오바마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비거주자예요. 왜? 대한민국에 현재 주소 거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요즘은 TV에 안 나오는데 한때 그 요즘 나오는 애가 합시다. 그럼 TV 요즘 나오는 친구도 뭐냐면 그 뚱뚱한 친구인데 그 군대 가는 거 그 뭐지? 샘 해밍턴인가? 예, 하여간 그 이제 샘 두 명 이제 시커머니하고 둘 나와요. 예. 샘 오출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 이 샘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닐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있으니까 어디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 다만 비거주자 주소 거소 없다. 그럼 가령 이런 거죠. 아까 뭐 오바마 얘기했죠. 오바마가 대한민국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요번에 걔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뭐가 되니까 비거주자가 되니까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끝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저희 시험은 역시 거주자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비거주자는 생각할 거 없고 법인도 마찬가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원칙 세 번째 이제 부과징수인데 자 원칙이 아까 뭐였어요?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즉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함이 원칙이에요. 하나 예외도 있죠. 납세자의 선택에서 뭘 할 수 있다. 신고 납세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가산금인데 자 원칙적인 징수 방법이 고지서이기 때문에 법정 기간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고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자 넘기지 마요. 그럼 가산금을 붙는 건 재산세가 똑같아. 일반 가산금은 3%, 중가산금 1.2%씩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써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원칙이 고지서였고 예외가 아까 신고납세였죠.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신고납세를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붙을까요? 가산금이 붙을까요? 자, 얘는 원래가 고지서야. 자, 고지서 받아서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 건 알죠? 근데 예외가 신고납세가 있어요. 근데 신고납세도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을까? 가산금이 붙습니다. 요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러분 국가입니다. 저한테 고지서를 보냈어요. 자, 제가 딱 보니까 잘 된 것 같아. 안 냈어요. 그럼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자, 두 번째 고지서가 왔어요. 근데 잘못된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신고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신고를 안 한 건지 고지받아 안 낸 건지 국가는 그게 판결할 수 있다. 그걸 판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신고는 내 마음이에요. 가령 이렇게 보면 돼.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아침에 나올 때 집에 있는 식구가 엄마 아빠 이따 끝나고 올 때 택시 타고 빨리 오세요. 알았어. 택시 타고 빨리 올게. 끝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 하고 나와서 수업 끝나고 이따 집에 가요. 그럼 본인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뭐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 자식은 엄마가 오시면 뭐 택시 타고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가 똑같은 논리예요. 즉 국가는 고지서만 보냈기 때문에 신고 납부가 되건 내가 고지서 받아서 내건 간에 일단 내주면 문제가 없지만 안 내게 되면 국가는 먼저 한 게 뭐예요? 고지서니까 신고 납부는 얘가 해야 하는 거지 안 하면 이것도 고지 받아서 안 낸 거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신고 납세한데도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그런 경우도 있고. 자, 하나 더 가면 뒤에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도 있다. 지난번에 재산세할 때 했는데 물납은 돈 대신 뭘로 낸다? 물건. 뭐? 부동산인데 그러면 얘는 어떤 부동산이냐? 자, 박스에 보면 1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로 부과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물납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해 밑에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밑줄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이게 재산세도 물납이 됐었는데 재산세는 얘도 얘기했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그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갖고 물납해요. 즉 내가 재산세 낼 게 서울시에 있는 거다. 그럼 서울시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갖고 물납이 되지 타 지역에 있는 건 물납이 안 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있는 거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지난번에 배운 먼원, 재산세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은 보시면 되고. 자, 분할납부도 재산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초과될 경우 물납할 수 있어요. 끝에 보니까 몇 개월 내 가능하다? 2개월 내. 다만 지난번에 끝난 재산세 며칠 내고는 45일 냅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방법도 재산세가 똑같은데 재산세 며칠 내하고 45일 이내, 종부세 몇 개월 내? 2개월 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다르고 다 똑같고. 그 다음에 6번 부가세. 자, 결론이죠. 모든 세금은 부가세가 있다 해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얼마?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대신에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부터 이런 것도 시험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아까 기준금액. 자, 종합업산 토지 얼마? 5억. 별도업산 얼마? 80억. 주택은 6억. 1주택은 9억.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끝. 그 다음에 징수방법은 원칙이 뭡니까? 고지서. 예, 납세자의 선택에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세 할 수 있다. 자, 물납할 때 뭘 갖고 합니까?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분납 몇 개월 내 합니까? 2개월 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하나라도 빗나가면 제가 성을 갑니다. 이게 다야 지금 얘기한 게. 그럼 작년에 올해 났었던 문제 알려줘요. 올해 난 건 뭐냐면 다음 토지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인 것은 이게 올해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종부세 대상 토지 뭔 토지? 종합합산 대상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재산세 배울 때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고 어떤 토지가 별도 합산 토지 배웠죠? 그때 그 얘기할 때 제가 요거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 요거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결되니까 둘 다 같은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토지에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인지 이걸 묻는 문제가 금년도에 났었고 작년에는 아예 안 났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그전 연도에 한 문제 났는데 뭐가 났냐? 그전 연도에는 난 게 요겁니다. 연령별 공제. 나이별로 얼마나 공제하니? 이거. 그래서 그때 난 게 70세 그건가? 70세 이상인 경우 20% 공제한다. 아니 얼마 공제한다? 30% 공제한다. 또 그 전년도 단계 뭐냐? 이 장기보유 공제인가 그런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다. 안 되지. 이 두 개는 언제만 된다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났었던 또 문제의 정답이 뭐냐? 아까 납세지. 어디? 주소지, 세무서. 이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대동소이합니다. 첫 해 났던 게 이제 뭐냐면 아까 요 계산 공식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 계산 공식도 공식도 아니에요. 그냥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어려움 없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85쪽입니다. 양도 소득세. 여기부터가 이제 저희를 좀 힘들게 할 건데 좀 쉬었다가 양도 소득세부터 이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 하죠.